반갑습니다. 네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마우스 좀만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는 중국, 그리고 24년도는 미국. 돌아가면서 이제 DIC에 큰 수익을 주는 종속 회사들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종속 회사들이 굉장히 수익 창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중국은 원래 손해가 너무 컸는데 지금 많이 줄인 상태고요. 그리고 24년도는 미국에 있는 종속 회사들이 큰 수익 창출을 해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DIC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부터 보면 20년도 코로나 때만 역성장 한번 했고요. 그 뒤로는 21년도부터 계속 매출액이 상승을 했죠. 말 그대로 코로나 때랑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적자로 보긴 했지만 이후에는 꾸준히 수익을 많이 창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지 마시고요. 단기순이익 보시면 됩니다. 단기순이익이 22년도 47억에서 23년도 210억,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간 사유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됐을 때 이제 공시를 하죠. 이 중에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358%나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해외 종속회사 대1기배유항공사고, 이제 DIC의 중국 법인이죠. 영업손익 개선과 비업무용 자산 등의 매각에 따른 이익 증대가 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넘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1기배유항공사입니다. DIC의 중국 법인이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그, 그 DIC의 모든 종속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전기입니다. 전기라 하면 2023년도 이전의 전기니까 2022년도죠. 2022년도 대일기배유항공사 총 포괄손익이 거의 마이너스 100억 넘습니다. 예. 근데 이제 23년도로 보면 대일기배유항공사가 굉장히 손해가 줄어들었죠. 한 19억 정도로. 그 결과 이제 종속기업이 수익을 많이 창출을 했습니다. 88억이죠. 기존에는 적자였는데 지금 이제 수익을 내게 된 거죠. 지금 말을 하는 게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DIC 글로벌 이쪽에서 수익을 좀 많이 냈어요. 저 방금 전에 봤던 자료에는 이 DIC 글로벌이 수익을 많이 냈다 이 말은 없더라고요. 얘네들이 수익을 많이 줄였다고 말을 했지. 이 외에도 대리 이노텍에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DIC의 단기 순이익을 급등시키게 만든 이유입니다. 고정비를 절감하면서 혜택을 받냐 안 받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동률 당연히 봐야겠죠. 가동률은 85% 나왔습니다. 70% 정도가 보통 이제 고정비 절감 혜택을 받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5%면 굉장히 고정비 절감 효과를 본 거죠.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DIC의 영업이익 창출에 좀 큰 효과를 줬었을 거고요. 그리고 과도한 물가 상승 대비로 보면 보통 요새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DIC의 원재료 쪽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00원만 올랐고, 중물 같은 경우에는 155원만 올랐죠. 단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작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작다는 게 이제 매출 원가율을 줄였을 거고, 이게 수익 구조 개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DIC에서 이제 핸들하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원래 농기계 부품을 생산을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자동차 부품, 중장비 부품 쪽으로 확대를 했었는데, 현재는 기어와 샤프트 전문으로, 그리고 매출액이 85%가 자동차 부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트랜시스, 그리고 한국 GM 등이 있죠. 주로 모터 인버터, 그리고 감속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EOP, SBW라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데 일본산을 대체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DIC 전동화 부품 모델로 들어가는데 전기차 적용이죠. 그럼 오늘의 중요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나씩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해부터 대일 US의 신규 매출액이 발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3년도는 중국이 이제 살려주고 24년도는 미국이 살려준다. 종속 회사들이
지주사를 굉장히 잘 먹여 살리는 그런 케이스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데일 USA 신규 매출액 발생. 데일 USA는 DI의 종속회사입니다. 작년부터 설비 투자를 시작해 24년 2분기부터 폭스바겐향, 기존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쪽이었죠. 근데 한국 지금까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폭스바겐까지 있습니다. 폭스바겐향 기어 부품 생산을 시작하고 4분기에는 현대모비스향 감속기를 양산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준비 단계였고 이제 양산을 해서 납품을 한다는 소리죠. 이제부터 수익이 화끈하게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폭스바겐 향이 450억, 그리고 현대모비스 향이 1500억. 엄청나죠? 이게 이 물량이 7년 동안 이 매출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7년 동안 1900억은 쌓아놓고 간다는 말이죠. 2024년은 2023년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이 28%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2024년은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약 650억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면 8천억 정도. 지금 컨센서스는 7,500억에서 8천억 정도입니다. 이 기사는 잘못됐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현대모비스 감속기 조립 공정 업체로 참여한다. 효과가 더 생긴 거죠. 23년 3분기부터 데일 USA 켄터키 공장에서 감속기도 생산해요. 위에는 이제 기어 부품을 생산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를 생산해 현대모비스 향으로 납품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감속기 생산과 더불어 조립 공정까지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고 조립 공정까지 참여를 한다. 그러면 거의 감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이다, 이렇게 반독점이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갖고 감속기를 단순 생산 공급하는 것 대비 조립 공정을 맡게 되면 매출액은 약 10배 수준으로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향후 더 큰 게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조립 공정 업체로 참여 여부는 2024년 4분기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찾았던 자료였고요. 오늘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익숙한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한 번씩 훑어보겠습니다. DIC이고 미국 법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가 오늘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4월 22일입니다. 2분기부터 DIC의 미국 자회사인 데일 USA 폭스바겐 향, 벌써 많이 보셨죠? 기어 부품 생산이 시작. 4분기부터 현대모비스로부터 EV 감속기 주문이 시작. 방금 말씀드렸죠. DIC는 최근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DIC는 최근 로봇 감속기 사업에도 발을 들였다.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로봇 감속기로 개발 마치고 앞으로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쪽으로도 가겠다, 이런 의미고요. 사업을 확장한단 말이죠. DIC 측은 지난해까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중국 법인 델기베의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연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100억의 수익, 손해가 나다가 이제 한 8억 정도로 줄어들었던 거죠. 영업 손해가. 그걸로 이제 당기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었고요. 그럼 이 부분 가지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입니다. 2023년 1월 그리고 2월부터 상승을 했죠. 그리고 6월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그 2차전지 섹터 쪽에 이제 그 내용을 각광받아서 올라간 거고요. 그 뒤로 이제 반기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그 후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2023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그 사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DIC가 현대차 세계 최초로 80km 자율주행 상용화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유로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게 그때 SBW 국산화하고 양산 성공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좀 많이 떴습니다. SBW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그 부분으로 좀 많이 각광을 받았고,
이러한 사유들로 이제 그때 많이 올랐었는데요.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거였죠. 테마성으로 갔고 이제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 주는 게 그 당시에는 기대감이 없었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내놓고 좀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숄더를 찍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오늘 완전 급등이 떴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종소법인들의 향후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 지금까지 차트 설명드렸고,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